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조선 신데렐라 숙빈 최씨 이야기. 조선의 긴 역사 속 수많은 여인들이 왕의 사랑을 받으며 후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은 단 두 사람뿐이었죠. 한 분은 절세의 미모와 권력을 바탕으로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희빈 장씨였고, 또 한 분은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헌신으로 아들을 성군으로 길러낸 숙빈 최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후자의 주인공 숙빈 최씨입니다. 무수리로 궁에 들어와 숙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고, 결국 조선의 21대 국왕인 영조의 어머니가 된 그녀. 하지만 그녀는 끝내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궁궐의 한편에서 살아가며 아들의 왕위 즉위조차 멀리서 지켜봐야 했던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그녀를 세상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했고, 어머니로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며 그녀의 이름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이 낳은 진정한 어머니 숙빈 최씨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운명을 바꾼 첫걸음 무수리 최씨. 1670년 12월 조선 한성부 여경방. 이곳에서 아주 미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은 최, 이름조차 역사에 전해지지 않을 만큼 작은 존재였지만 훗날 조선의 왕,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 인물이었죠. 최 씨는 겨우 7살의 나이에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궁녀 중에서도 가장 하층 신분인 무수리로 그녀의 일상은 물을 깃고 방을 쓸고 바느질을 하는 단순하고 고단한 일이 전부였습니다. 늘 조용했고 웃지도 울지도 않았던 그녀.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견디고 바꿔낼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쳐 지나가는 궁궐이라는 공간에서 그녀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고 결국 운명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게 됩니다. 말없이 스며든 마음, 숙종의 눈에 든 순간 궁에 들어온 지 수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후원의 작은 화단가에서 숙종은 우연히 바느질을 하던 한 궁녀를 보게 됩니다. 말없이 바늘에 실을 꿰던 그 소녀, 바로 최 씨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옷자락을 정돈하며 바느질에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은 유난히 단정했고 군더더기 없이 고요했습니다. 숙종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시선을 오래 두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녀를 불러 차를 달라고 하고 책을 가져오게 하고 종종 처소를 들르며 그녀를 가까이 두기 시작합니다. 최 씨는 다른 이들처럼 요란한 미모도 없었고 아첨이나 말재주로 임금의 환심을 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절제된 태도, 자신을 잘 알고 상황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 오히려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어느 날 왕의 눈에 든 한 궁녀에서 승은을 입은 후궁으로 새롭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소리 없이 전해졌고 임금의 마음 속에도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연인군의 탄생, 그러나 그늘이 드리운 시간. 숙빈 최 씨는 숙종과의 사이에서 첫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태어난 지 겨우 2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살아가던 그녀였지만 이때만큼은 누구보다도 깊은 상심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듬해 또 한 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이가 바로 훗날 조선 제21대 국왕이 되는 연인군 영조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얻었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편안해졌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더 큰 시련이 시작되었지요. 당시 조정에는 희빈 장씨가 왕비로 있었고 숙종의 총애를 받아 세자까지 낳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장씨는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최 씨를 의식하기 시작했고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최 씨를 독살하려 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록에 남겨진 내용을 보면 숙빈 최 씨는 여러 차례 병을 앓았고 연인군 역시 어린 시절 병약하여 위태로운 시간을 보냈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그녀는 단지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에서 아이를 지켜내야 하는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여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세상과 맞서야 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조용한 충성, 궁중의 신뢰를 얻다. 숫빈 최 씨는 궁중의 복잡한 암투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앞에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늘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강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인현왕후가 폐비되어 사가로 나간 시절에도 최 씨는 다른 후궁들과는 달리 몰래 그녀의 생일상까지 챙기며 진심으로 예를 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궁중의 예절을 넘는 충심이었고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을 때에도 그녀는 후궁 중 유일하게 왕후에게 직접 절을 올리며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전국을 주도하던 서인 세력의 깊은 신뢰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궁중을 뒤흔든 가장 큰 사건, 바로 무고 사건에서 최 씨는 핵심 인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희빈 장 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신당을 설치했다는 혐의로 몰락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그 사건을 처음 고변한 인물로 숫빈 최 씨가 언급되어 있죠. 이 기록은 숫빈 최 씨가 단순히 조용하고 순종적인 인물이 아니라 때로는 결단력 있게 움직이며 아들과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정치적 판단도 했던 여인임을 보여줍니다. 말은 아꼈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숫빈 최 씨. 그 조용한 힘이야말로 그녀가 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즉, 숫빈 최 씨는 단순히 조용하고 순종적인 성품만으로 궁에서 살아남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위기의 순간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 연인군을 지키기 위한 결단력과 내면의 강인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상황을 읽는 눈은 정확했고 행동해야 할 때는 과감히 나설 줄도 알았던 인물이었죠. 궁중이라는 곳은 단순한 인내만으로는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곧 생사를 가르는 첨예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묵묵히 자신과 아들의 생존을 지켜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숙종은 어느덧 노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장희빈은 무고 사건 이후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하였고 인현왕후 역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조정과 궁중의 권력 구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 사이 최 씨는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자신의 입지를 다져 수기에서 귀인 그리고 숫빈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승진하며 왕실 후궁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비록 아들을 낳은 공이 크고 숙종의 총애도 깊었지만 당시 조선 사회의 신분제와 후궁의 신분이라는 벽은 쉽게 넘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1718년 숫빈 최 씨는 병을 얻어 궁을 떠나 창의동의 사가로 내려가 요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병세는 점점 깊어졌고 끝내 다시 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곳에서 49세의 나이로 조용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녀는 분명 왕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이었지만 숙종은 공식적인 조문을 하지 않았고 장례 또한 크지 않게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세간의 그 죽음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녀의 신분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숫빈 최 씨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죽음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를 잊지 않았던 단 한 사람, 바로 아들 연인군, 훗날의 영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24년 연인군은 조선의 제21대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숙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고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어머니에 대한 예우부터 바로잡았습니다. 곧바로 숫빈 최 씨를 상궁으로 추존하고 생전에 소박하게 묻혀있던 묘소를 왕의 능에 준하는 소령원으로 격상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격상이 아니라 그가 어머니에게 품고 있던 깊은 효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영조는 이후로도 매년 빠짐없이 제사를 지내며 어머니를 기렸고 신하들 앞에서도 그녀에 대한 기억을 자주 회고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음식 중 하나였던 떡볶이를 언급하며 자신은 어머니가 손바느질로 누비옷을 만들다 손가락에 피가 마르지 않았던 시절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 누비옷을 입지 않는다고 했지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추억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숫빈 최 씨의 고단했던 삶과 묵묵한 헌신이 영조의 삶과 정치관, 그리고 인간적인 감수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숫빈 최 씨의 묘는 오늘날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소령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현왕후나 희빈 장 씨가 서울에 묻힌 것과는 달리 그녀는 수도를 벗어난 조용한 땅에 홀로 잠들어 있지만 그곳은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단순히 왕의 후궁이 아닌 왕을 길러낸 어머니로서의 깊은 상징성과 감동이 깃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숫빈 최 씨는 결국 조선의 공식적인 왕비로 기록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누구보다 강한 어머니였고 가장 조용하지만 단단한 방식으로 조선의 역사를 움직인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천한 신분의 후궁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들의 눈에는 누구보다 위대한 존재였고 백성들에게는 조선 후기의 이상적인 어머니상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한때 불꽃처럼 타올랐던 희빈 장 씨와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이었지만 역사는 두 사람 중 누구의 이름을 더 길게, 더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숫빈 최 씨의 삶은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숫빈 최 씨는 왕비는 아니었지만 조선의 어머니였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아들을 지켜낸 그녀의 삶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역사 속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인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도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